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만날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희 이렇게 유현진과 주식 코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전일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50bp에서 25bp 인상을 제안하면서 시장은 금리 불확실성 리스크 제거와 함께 덜 매파적 발언에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증시도 외국인 기관 코스피 동반 매수로 상승을 지지해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4일에 열리는 중국 양회 정치와 경제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치과 관련주라든지 CBDC 관련주 등 이렇게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했다는 점 강하게 튀어오른 장이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종목을 내 장바구니에 담을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콕톡과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보셔야겠죠?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희 유현진 그리고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잘난 주식들부터 저 윤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장 잘난 주식 잘주 먼저 살펴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첫 번째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나는 오늘도 닻을 올린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벌크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안정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순항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톡 나눠보겠습니다. 네, 페노션에 이은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덴티움입니다. 뜨거운 환호성, 오늘 주주들 환호성 많이 들으셨겠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올해 호실적까지 전망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에서도 줄이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 9만 원, 삼성증권 10만 원, 기지비 금융투자는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조정기를 거쳤고 저점에 도달했다는 뷰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진심입니다. 피트 바이든. 미국의 전략 물자는 이제 에너지가 아닌 반도체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러브콜까지 들어오면서 양매수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SK 하이닉스의 기분 좋은 전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이젠 내게 맡겨줘요. 예뻐지는 건 포기 못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루트로닉이 고마진 미용 의료기기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올 들어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 중입니다. 해외 법인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업체로 자리매김을 노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에너지 파워업. 보성 파워텍은 오늘은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했지만 에너지 공급망에 따른 원전 중요성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장중에 외국인이 20만 주 정도 매수에 나섰고요. 2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다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은 페노션, 덴티움, SK 하이닉스, 루트로닉, 보성 파워텍 이렇게 5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주코치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으로 선정된 잘난 주식에 대해서 톡 나누러 가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난 주식 5종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찬찬히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기택 이사 그리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편하게 두 분이 다리를 네. 꼬고 계시네요. 불편해서 꼬고 있는 네, 겁니다. 스튜디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첫 방송이신데. 스튜디오 분위기는 생각이 안 나고요. 굉장히 그냥 떨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으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하시죠? 네. 예, 툭 들어오니까, 예. 예, 이제 날씨도 좀 풀렸고, 저는 사실 이제 봄을 생각하면서 오늘 봄의 상징적인 색깔, 노란색을 병아리 입고 왔는데. 같아요. 네, 카페색도 네. 노란색이에요. 예, 그래서 개나리, 병아리, 그리고 좀 날이 좀 풀리고 장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란색 컨셉으로 해서 오늘 입고 나왔는데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봄이니까 노란색 옷을 사러 갔는데 누가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사갔다 그래서 장 마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온다고 약간 좀 이게 학원 강사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 어쨌든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뭔가의 행간을 읽으면서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네.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쪽집게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쪽집게 강준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잘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에 미국이 요즘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는 사실은 정책 변화뿐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원고만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네. 요즘 뭐도 들고 하죠? 패드. 패드도 그렇죠? 들고. 패드 안에 뭐 들어가나요? 반도체 반도체 들어가는 들어가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귀에 뭐 이렇게 꽂고 있을 때 네. 네.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끈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끈 안 달려 있어요. 거기 안에도 뭐 들어가요? 거기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네요. 공원 가보면 애들이 드론도 날리고 있는데 거기 안에도 뭐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요. 자동차가 옛날에는 좀 멋있게 기아도 넣고 후진할 때 이렇게 하면서 다 멋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안에 뭐 카메라 다 들어가고 자율주행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 하려면 뭐 필요하죠? 반도체 필요하죠. 다 반도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을 안 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이렇게 올랐는데 오르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어차피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이거 혼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SK하이닉스 13만 원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계속 약간 막혀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 네. 원래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 가로막혀 있는 걸 뚫고 올라가듯이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5만 원 또 뚫기 어려웠어요. 항상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한번 뚫고 난 다음에는 거기가 또 지지가 되니까 지금 뭐 박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충분히 매매 가능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모은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지금 전략물자 미국에서 바이든이 어저께 또 반도체 투자한다고 지난밤에 예, 교두 연설 이후에 바로 발표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가장 먼저 기조 연설할 때 자기가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게 웨이퍼예요.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패권이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과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게 이제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을 얘기할 때 가장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5G, 뭐 미래의 성장 산업의 가장 큰 테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그래서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13만 원의 허들을 사실은 지수 2,700인데 사실 13만 원 그 전에 허들이었을 땐 3,200, 3,100 그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700의 하이닉스가 13만 원 허들이라고 하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느낌을 체감적으로는 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2,700인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에 보니까 피트 바이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피트 안에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미국이 반도체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키워줄까요? 아니면 미국 반도체를 미국을 키우려고? 키워주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든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고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삼성전자한테 요청을 해서 반도체 공장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반도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권을 보지 마시고 전 뉴스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네. 인텔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인텔이 미국에서도 공장을 짓고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따라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밀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또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아까 얘기할 때 지금 가격 상단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인텔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고 바이든이 밀어도 인텔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은 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방금 이제 인텔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이 이제 반도체를 키우겠다 했고 뭐 SK 하이닉스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TSMC에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인텔도 뭐 $1,000억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부강하게 미국에서 반도체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의 이제 주린이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야 될까요? 메모리랑은 조금 그런 게 그렇긴 지어야 하지만 이제 반도체 룸에서 미국과 한국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를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이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도 못지않은 이유. 그런 것들이 디램 현물 가격이 디램 고정 가격을 뚫고 올라간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장표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장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장표를 유심히 보시면 현물 가격, 고정 가격은 매달 고시가 된 그 가격으로 선물처럼 거래가 되는 가격이고요. 현물 가격은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가격들인데 그게 SK 하이닉스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그 궤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 우리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조정이 사실은 기회를 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좀 다른 궤를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네. 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회피성 발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가장 편한 게 ETF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ETF 네, 약간 네, 이게 저희도 매 회사에 대한 그 뉴스 플로우를 보지만 얼마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봐도 어려운 건데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살펴서 주가를 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이 성장의 궤를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면 ETF가 가장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메모리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반도체는 갈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주목해야 된다. 네. 잘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1, 2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 종목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SK 하이닉스를 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뽑았었어요. 여러 가지가 가전도 섞여 있고 저희는 반도체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전도 섞여 있고 휴대폰도 섞여 있고 그럼 모든 비즈니스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디램을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선호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IT 가전 전반적으로 나는 선호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겠죠. 네. 저한테 지금 질문 주려고 하시죠? 윤희 씨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를 꼽고 싶어요. 꼽고 싶은데 제가 이제 다른 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삼성전자가 좋다. 보유자. 삼성전자를 저는 또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가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국민주죠. 같이 가야죠. 두 SK 개 다. 하이닉스 가면 삼성전자도 가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분은 SK 하이닉스 응원하시죠? 저는 그죠. 전문가님한테 뭐 10분 중에 물어보면 다 10분 다 SK 하이닉스를 픽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잘 움직여요. 맞아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지금 약간 강주혁 대표님이 살짝 하고 싶은 이러던데.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방송 한 10시간짜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 이제 또 조금. 네,
그 삼성전자도 가져가야 되는 회사예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 되고 비메모리 쪽이 되는 거고, 이걸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되는 건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좋아서 예전에 이제 딱 이렇게 타겟을 했던 게 하웨이라는 업체를 타겟을 했잖아요. 근데 하웨이가 잘하던 게 통신 칩을 잘했거든요. 5G가 지금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 통신칩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던 데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중국이 하웨이를 이제 배제하고 통신칩을 우리가 나눠 먹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그 부분에서도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 게 왜 꺾이기 시작을 했냐 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쪽도 우리가 한번 1등 해볼게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돌려봤더니 공장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공장 가동률이 그러면 올라가면, 메모리는 좋은 게 일단 SK 하이닉스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평가가 되는 거니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수요율만 올라가면 이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통신 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단기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단기는 1, 2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2년 정도의 단기를 생각을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4시간짜리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종목 좀 질문 드려볼까요? 네, 덴티움이죠. 오늘 시장에서 보셨죠? 아침부터 한 엄청났어요. 10 몇 %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20 몇 % 넘게. 어제 저희가 또 장중에 맞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방송 시간에서 중에 얘기를 그 했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4분기가. 네.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이길 거다. 이제 1위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억울했던 걸 풀면서 오늘 아주 드라이브를 본 것 같은데. 1위 업체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요? 판매량에서 역시 글로벌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 판매 개수로는 1위거든요. 네. 스트라우만을 이긴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스트라우만을 이기겠다는 뜻이거든요. 덴티움이. 네. 힘든가요? 예, 그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수를 했죠. 실수를 했는데 사실 그 영업력과 그리고 판매 그리고 이미지 회복에 지금 사활을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들끼리 이 파이가 요만한 데에서 우리들끼리 먹을 파이를 갖고 오는 게임이 아니라 파이가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파이에서 나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주춤했던 사이에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계획일 수는 있는데, 고령화의 컨셉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립 개수를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은 중국에 초점을 맞아요.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식립할 수 있는 치과 의사 수가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령화 속도는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용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발치가 된 상태를 약간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런 노출을 좀 꺼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면 임플란트 하나씩은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장 유리했던 게 의료보험 제정이 잘 돼서 의사들이 신나게 식립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한 임상 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냐. 그리고 그러한 식립 개수가 늘어날 수 있었고 기술이 좋았던 의사가 누군가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초기에 진입했던 오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쪽에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꿈은 좋지만 너무 앞선 발언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 계산기를 두들겨서 따져보겠지만 사실은 임플란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어딘가는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와중에 오늘은 덴티움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으니 네. 덴티움에 대한 기회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저도 되고, 장비 쪽에서도
어느 몇몇 종목은 확실하게 시장 우위에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덴티스트리의 장비를 몇몇 종목을 꼭 가져가서 이 시장 성장에 괴를 같이 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덴티움과 함께 좀 1위 업체를 1위까지는 못 되겠지만 2위를 그래도 좀 공공연히 계속 노렸던 업체가 또 디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덴티움은 조금 뛰어 올랐고 디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좀 핫하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혹시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저를 또 쳐다보시면. 대표님은 치과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을 시작으로 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 치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뭐가 맞아, 됐든지 맞아. 간에. 고령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디오가 됐든 덴티움이 됐든 이건 지금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실적은 지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들은 이가 빠질 거기 때문에. 더 늙어갈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커지면 예. 뭐 그런데 이제 건가? 우리가 만약에 치과를 가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스템으로 하시겠어요? 딴 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역사가 사실은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에 중국 진출할 때 뭘 했냐 하면 치과 의사들을 다 불렀어요. 공짜로 임플란트를 어떻게 이식하는지를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교육을 공짜로 네,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그쪽에서 받다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은 영업력이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 시장 안에서 오스템이 진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덴티움이나 디오가 더 세게 갈 수 있냐, 세게 가지 못할 것이냐가 일단 결정이 나는 거지. 고령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디오를 살까 덴티움을 살까 저는 둘 다 마음에 드는 걸로. 근데 예를 들어서 덴티움은 300% 갈 수 있지만 디오는 두 글자라서 200% 갈 농담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시장에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 횡령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치과에 가서 뭘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 브랜드 오스템을 가치가 또 그렇죠. 훼손되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령화 관련된 종목은 다 관심을 가지고 오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년 이상 투자하겠다. 네. 내 애한테 물려주겠다. 저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아하. 알겠습니다. 첨언을 잠깐 해드리자면, 네.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탐방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국내 치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요. 이게 오스템을. 기술이. 기술이. 이게 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 예, 보통 보면 치과 하나에 우리가 베드가 3, 4개 있잖아요. 네. 거기 원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가면서 찍찍찍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그런 데 가면 이 사람 치료 다 하기 전까지는 다른 분들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과 의사분들이 대단하신 실력을 갖고 그 임상을 가지고 교육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서부터 치과를 5배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국 진출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업이면 무조건 투자해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치과 의료도 1등이고 지금 메모리도 1등이고 외국에서 이 치과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덴티움과 또 SK 하이닉스까지 잘주로 짚어봤고요. 네. 못주는 저 현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 한국 BNC입니다. 반전은 어렵다?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 큰 반전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6%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한국 BNC 반전은 어려운 걸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BNC에 이은 못주 두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집으로 온, 주가는 오프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에 그쳤죠. 이 대상 브랜드처럼 언제쯤 주가도 온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상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주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위험 선호 포착, 위험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조선주들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죠. 수주 이 소식보다도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등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삼성중공업 오늘 사흘 만에 외국인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위험 신호일까요? 일시적인 악재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못주는 하이브입니다. 속 타오르네.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속이 다 들어가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리오프닝 기대까지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30만 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강할 때도 내리막길이었죠.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와 현재 주가도 괴리가 있는데요. 언제쯤 하이브가 재도약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꼭독 못주 마지막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납판일단 개발 비용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이 파이프라인이 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전망인데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면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못난이들 한국BNC, 대상,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이브, 종근당까지 짚어봤는데요. 못난 주식 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과 주코치와 함께 못난이들의 힐링 토크 시작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못난 주식이라고 하기에 조금 마음이 아픈 하여튼 못주를 저희가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한때는 예쁜 주식이었던 하이브 같은 경우가 또 오늘 못주에 들어가니까 새삼 참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데 그 실적이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상 혹시 누가 가지고 나오셨나요? 대상은 제가. 대상. 네. 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거 못주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못주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쁜 주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남성 입장에서 보면 대학 다닐 때 뭐 퀸처럼 옆 주변 남자들이 너무 많으면 사귈 수 있으면 못 사귀어요. 절대 못 사귀어요.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우량주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못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래 사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좀 기다려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상은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밖에 나가 사람도 못 만나 이러니까 식당 잘 안 돼. 식당 잘 안 되면 식당 안에 있는 고추장도 안 돼, 간장도 안 돼, 대상도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의 실적을 보면은 뭐 홈푸드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코로나 분위기가 뭐 굉장히 역대급으로 올라가더라도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사람들이 식당도 가고 하면은 당연히 대상 실적은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일 텐데,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시장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얘기들 중에 실적, 사상 최대의 실적 이러면은 오씨 물량이 부족한가, 지금 당장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주가가 아직까지 밑에 있는 애들이 많고,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일단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번에 제가 뭐도 좀 생각을 하냐 하면, 코로나 풀리면은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터졌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가 아마 알고 계시고, 우크라이나가 5번째예요. 옥수수도 그렇고. 물이 엄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가격 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소주값도 올리고 맥주값도 올리고, 스팸도 올리고 참치도 올리고 다 올라가니까. 올라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그럼 전쟁을 10년 할까요? 20년 할까요? 조만간 끝나겠죠. 중요한 거는 3월 중순 이전에 끝나는 게 중요해요. 3월 중순? 왜 3월 중순 이전이냐 하면, 3월 중순에 뭐 해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렇죠. 3월 중순 이전에 밀씨앗을 못 뿌리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이 어차피 떨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되고 3월 중순 이전에 그렇죠. 주식하려면 농사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제하고 보더라도 저는 원래부터는 시장이 실적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난이 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투자자를 기다려주는 그런 착한 또 주식이 아닌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다. 이거 뭐 부채도사한테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는 사실 그건 생각을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 아무도 모르죠. 보통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는 보통 주식할 때 어떤 돈으로 투자하라 그러냐 하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사놔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사놔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주식을 사면은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저는 대상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1, 4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튀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좀 가지고 있어요. 1분기 실적? 그러면 뭐 3월 이전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4월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에서는 지금 약간 소외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서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나중에 예쁜 주식으로 좀 변할 수 있다. 성형술이 좋아요. 성형술이 좋다. 조금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두 번째 못주는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뭐 어제부터 수급이 이제 뒤바뀌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조선주도 사실 이제 호재도 많고 이제 수주도 많다고 하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네, 뭐 사실 철강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죠. 후판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에 수주해온 배에 전이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에서 수주받은 물량이 꽤 돼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꽤 되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것은 투자자들이 아직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좀 꺼려지고 리스크한 요인이죠. 그런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가장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쪽이 또 조선주였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환호를 해서 올라갈 때쯤 먼저 선반영했던 조선주들이 오늘 또 마침 또 쉬는 오늘 분위기였고요. 안 오르던 게 좀 올랐죠. 근데 조선주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빠졌을 때. 소사이클이 아니라 큰 대사이클을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LNG선을 3천,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3,600억 원? 한 척에. 그 대형 T6급이 3,600억 원까지 갈 것으로 이제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2,400억 원까지 왔으니 어느 정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그 종교행사 뭐죠? 그 종교행사가 이전에 카타르에서 원래 발주했던 걸 또 추가 발주할 가능성이 원래 발주해서 도크를 예약해놨던 걸 이제 발주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 3사들은 그걸 또 단기적으로는 환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고민하잖아요. LNG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천연가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엄청 오르고 있죠, 계속. 그럼 이 천연가스 배로도 날라야지. 그럼 배는 어디서 만들어? 그럼 한국에서 만들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주들도 이런 가격 조정에는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된 조선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LNG 강자인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종목들이 LNG 추진선이죠. 이러한 종목들과 LNG 운반선을 잘하는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조선주가 그나마 두각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좀 못난이고 다른 이제 현대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아무래도 러시아 문제를 지금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순위에선 좀 탈락되는 분위기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수조에 러시아 수주가 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 드릴십을 다 완공했는데도 선사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지금도 그 드릴십을 갖고 있는 처지가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거 자기가 기름을 캐러 갈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선사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해서 뒤로 미루고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중공업한테는 약간 불똥이 또 튀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희 씨는 지금 조선주 어제 우리가 사실 괜찮다고 봤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 좀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약간 돈 눌림이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네, 저는 사고 싶었어요. 한 달 전부터.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은 거 근데 아니에요?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저 같은 있어요. 여유 경우는 자금으로 네. 해야 아, 그러니까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테마라던가 종목이라던가 우리가 좀 호재 없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그래도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안 사고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있겠다. 많이 갖고 계시나 많은 봐요. 종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을 갖고 있고 여유자금이 있어도 현금으로 좀 더 가지고 있겠다로 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주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오늘 못난이 주식은 대상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이상한 주식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2주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 에너지 대란 우려에 풍력주들이 최근 잘 가고 있죠. CS 윈드 8거래 연속 기관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오며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CS 윈드의 주가 흐름 속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지 잠시 후 톡 나눠보시고요. CS 윈드에 이은 2주는 예림당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자회사 TA항공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모회사 예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법인세 차감 전에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들 속에 오늘 장 초반 25%까지 하락하며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2주 마지막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타이니 스텝. 북미 시장 저변 확대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가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타이니 스텝입니다.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힘 빠진 메타버스 관련주의 부활은 언제쯤일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2주로 CS 윈드, 예림당, 자이언트 스텝 만나봤는데요. 이상한 주식 톡톡 속으로 진이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진희 씨가 이상한 종목 2주로 CS 윈드, 예림당, 자이언트 스텝을 짚어주는데 이번에는 한 종목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림당이요. 바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이제 악재가 터졌는데요. 사실 못주 아닌가요? 누가 2주로 꼽아주셨나요? 예, 전데요. 네.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 딱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나왔거든요. 정말로 주의해라. 그죠. 예, 왜냐하면 투자 의견 적정, 한정, 부정 뭐 이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적정이 가장 적자가 나거나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 의견에 대해서 이 재무제표는 적정합니다라고 외부 감사에서 감사인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정만 나와도 사실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요. 부적정이 나오면 거래 정지 이후에 상폐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거절이 나오면 이제 부적절보다 더 안 좋지만 거기도 거래 정지됐다 상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나 주식 가격, 하락폭 이런 것만 보고 덥석덥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사다 보면 이런 종목이 지금 시즌에 딱 걸려요. 왜냐하면 전기 그러니까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이 나야 될 시즌인데 내가 다음 주까지 주총인데 그 주총 전에 감사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럼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지금 3월 3일이니까 네. 주총이 만약에 31일이다 그러면 그 전에 24일까지는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전에라도 재무제표를 좀 보시고 이 회사가 약간 리스크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예림당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러한 종목들을 좀 피해 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종목을 이상한이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고요. 오늘 BDI도 그렇고 바이온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흐름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3월 내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네. 종목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이상한 종목은 왜 안 올라서 이상한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의를 해라라는 이상한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많은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짚어드릴 게 지금 LG노텍 얘기가 지금 채팅방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뭐 마감 전에 호재 뉴스도 있었고 지금 국민연금 10% 지분 공시도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LG노텍이 이제 더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대의 주식이죠. LG. 시대의 주식? 이게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단기로 좀, 봐야 된다?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있는 쪽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맞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소문이 이미 나 있는 종목들은 안에서 치고받고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치고받고의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잔치집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신발끈을 잘 묶고 나와야 되죠. 끝까지 있다가는 마무리 몸값 잘 내야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면 김지민 님이 으악, 내 종목 대상이 못난이라니. 하지만 미녀삼총사가 만세라고 좀 올려주셨고요. 또 PM 님께서는 못 주던 잘 주던 소외주보단 낫다. 라고 이제 못 주도 괜찮다. 맞아요. 이렇게. 수급에서 소외된 것보다는 또 이렇게 알려진 종목이 맞아요, 낫죠. 맞아요. 네.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거래가 돼야 네, 되니까. 또 주목을 네.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번에 힐링타임 바로 이제 킬링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미래 주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불러보죠. 미지야! 네, 이렇게 미주미주 미래 주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강준혁 대표의 미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두산 상당히 잘 가요. 두산이 곰탱이기 때문에 네. 별명이 비슷하네요. 곰탱이라 두산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가 너무 있어요. 힘들었어서. 왜 그러냐면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해시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리만 사태 터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빚더미에 앉으면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신용평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지금 네. 많이 떨어졌다.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두산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원래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이제 상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두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년 내에 다시금 이런 팬데믹이 또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들은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힘들었던 게 생산을 못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니까 사람이 나와서 일을 못하니까 출근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계로 바꿔야 되겠네요.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에 1등하는 기업이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산이 가지고 있어요. 협동 로봇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시장성 자체가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드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드론은 사실 이제 약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걸 들 수 없습니다. 집에 드론 있으신 분들 슬리퍼라도 한 개 슬리퍼 잘 들어보 날아다니는데 그쵸. 못 들죠. 못 들잖아요. 근데 이걸 농업용으로 쓰려고 그래도 농약을 들고 가야 되고 뭘 가서 들고 풀어야 가야 되고.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기 거기까지 때문에 기술이 안 됐군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충전을 자주 해야 돼요. 좀 다르다 보면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 드론인데 요걸 또 두산이 자회사에서 100% 자회사에서 네.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이라는 회사가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 여기에 일단은 미래 먹거리 두 가지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두산 중공업 지분도 한 3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 아직까지 내기는 좀 많습니다만은 원전 부분이 일단은 그린 텍스노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두산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근데 두산을 본다기보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어차피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로봇과 수소. 테스나는요? 테스나 인수한다면서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테스나 입장도 그런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두산은 지금 있는 거에서 캐파를 늘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두산은 이제 가지고 있던 자회사들 중에서 알짜 자회사들도 지금 많이 판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뭘 한다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벌물어도 충분히 맛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택 이사님 잘 하자. 이기택 이사님 미주님요? 미래 주식은요? 예, 저는 화이트 진로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지인들을 만나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제 마셔야죠. 예,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해외여행이 가장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과 밤늦게 술 마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게 순위에 2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임과 행사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구간이잖아요. 가격 전이를 잘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 구간이 12, 13, 14, 1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음식료 업종이 우리는 그때 박스권이었어요. 1800에서 2200 박스 피었는데 그때 잘 보시면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5배에서 10배 올랐거든요. 그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죠. 초코파이가 중국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기억나요. 엄청 팔렸죠. 네,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가격 전이를 잘하고 가격 정가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주 가격, 맥주 가격 계속 인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해 또 동계올림픽은 끝났는데 아시안 게임이 있고 월드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를 좀 치맥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아시겠지만 그게 2011년도에도 2차례 있었고 2020년도에도 거리두기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와인 드시던 분들이 소맥을 드셔서 그런지 판매량이 급속하게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약간 저는 최근에 듣고 웃겼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인상한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마트에 가가지고 먹을 걸 엄청 쓸어 담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사재기 현상 때문에 막 마트가 텅텅 비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게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소주 가격이 급등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소주를 그렇게 사재기를 하셨다고. 맞아요. 우리나라 약간 그거는 그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포기 못해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됐고 그 사이에 하이트 진로는 브랜드가 상당히 브랜드력이 올라갔어요. 정말 핫해요 요즘. 네. 진로 소주도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로 이즈백하고 진로 참이슬 그게 시장 점유율 60%를 넘겼거든요. 근데 강남이나 여의도 보면 대부분 진열장에 그 소주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쪽에서는 진로 이즈백이 잘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테라도 선전하고 있어요. 카스의 그 단단한 시장벽을 이제 서서히 청정라거의 이미지로 뭉개뜨리고 있어서 소주가 심지어는 소맥이 테슬라 이렇게 하면서 건배하면서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저반에 이제 완화가 엔데믹이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편안한 주식으로 하이트 진로 정도는 보셔도 되겠다. 저희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각자 다 무슨 소주 좋아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주 좋아하세요? 저는 진로 이즈백. 현희 씨는? 저는 맥주 테라. 테라. 두 분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이즈백이죠. 예, 이즈백. 진로인데. 예. 저는 참 있어요. 참 이렇게 다 하이트 진로. 네. 유현희 씨는? 저도 잘 못 마셔요. 아, 그래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빠져나갈게. 테슬라 마시더라고, 테슬라.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기택 메리츠증권 네. 여의도영업부이사 그리고 강준영 와우넷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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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부터 시장에서 떠오른 종목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또 좋은 종목들, 또 재미난 종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이어갈게요. 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마무리. 돈이 보이는 종목들로 유익한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 유현진과 함께 주 코치님들과 함께 종목 콕! 종목 톡.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